내 이야기. 당신을 뒤흔들 것이다 믿기 힘든 비밀과 금지된 감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아입니다. 21살이에요.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엄마와 새아빠와 함께 살고 있죠. 엄마는 재혼했고 새아빠 박준호 씨는 46살인데 저는 그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그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아는 것처럼 다가왔고 늘 곁에 있어 주었죠. 그 관심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때까지 저는 그저 보살핌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엄마가 이틀간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간 어느 저녁, 우리 둘만 남게 됐어요. 샤워를 마치고 긴 실크 셔츠를 걸친 채 아무 생각 없이 제 방으로 걸어갔죠. 그의 방은 이미 불이 꺼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이 살짝 열리더니 준호 씨가 나타났어요.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고 멈췄을 때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감기 걸릴까 봐 걱정 안 해. 낮고 거친 목소리로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이며 여긴 따뜻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살짝 다가와 남성용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뭔가 걸쳐 그의 말에 웃음이 스며들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 달랐어요. 내가 잘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 위험한 존재였구나. 그가 돌아서서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나갔고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실크 셔츠는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덜미를 간지렸죠.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과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젯밤 늦게 잤네. 저는 컵 너머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문이 삐걱거렸거든. 일부러 열어둔 거 아니야 라고 덧붙였고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가 다가와 어깨에 살짝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게임을 한다면 나도 할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뒤로는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이 생겼고 우리는 서로를 맴돌며 사냥감과 사냥꾼처럼 긴장감 속에 놓였죠.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제 옆을 지나칠 때마다 손가락 끝으로 제 팔을 스치고 눈을 오래도록 마주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그 실크 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그의 시선이 다리에서 허벅지로 올라갔죠. 또 그 셔츠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편해서요. 제가 대답했죠. 불편해.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저를 지나쳤고 문 앞에서 뒤돌아 말했어요. 너, 내가 뭘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선아.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그가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랐어요.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조심스레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셔츠가 몸에 꼭 달라붙어 그의 말이 아직도 몸을 태우는 듯했어요. 자정 무렵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삐걱 열렸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죠.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니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어두운 트레이닝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죠.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물 마실래? 아니면 또 셔츠 입고 온 거야? 그는 돌아서지 않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걸음 다가갔죠.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눈동자가 어두워졌어요. 그럼 들어와.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어요. 그는 책상에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죠. 이제 더는 못 속이겠어? 내가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다가가 속삭였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 순간 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고 숨이 가빠졌어요. 실크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억눌린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그날 밤, 시간마저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는 듯 조용했고, 저는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차갑고 부드러운 실크 셔츠가 몸에 달라붙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덜미를 간지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의 목소리와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험하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그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끌렸다. 그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던 순간부터 내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고 몸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각성했다. 아침이 밝자 그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듯 행동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미는 그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복잡했다. 어젯밤 늦게 잤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커피잔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문이 삐걱거렸거든. 일부러 열어둔 거 아니야 라고 덧붙였을 때 내 가슴은 다시 한번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의 손길은 지나칠 때마다 내 팔을 살짝 스쳤고 그가 내 눈을 바라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그 실크 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눈길이 내 다리에서 허벅지로 천천히 올라가는 걸 느꼈다. 또 그 셔츠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편해서요. 내가 대답했다. 불편해.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다. 아니,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천천히 내 몸을 훑었고 그가 일어나며 내 옆을 지나칠 때 어깨가 살짝 닿았다. 문 앞에서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너, 내가 뭘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선아.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가 돌아와 주길 바랐지만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셔츠가 몸에 꽉 달라붙어 그의 말과 눈빛이 아직도 내 피부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삐걱하며 열렸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어두운 트레이닝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물 마실래? 아니면 또 셔츠 입고 온 거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가 어두워졌다. 그럼 들어와. 문은 잠겨 있지 않아. 내 마음은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살짝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에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돌아서서 내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더는 못 속이겠어? 내가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그의 속삭임에 가까이 다가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감싸 쥐었고 숨이 막힐 듯 가빠졌다. 실크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 순간 내 안에 숨겨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날 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나는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는 것을. 내 이름은 김선아, 21살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서 엄마와 새아빠와 살고 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온 건 언제부터였을까? 박준호, 46살의 중년 남자.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이지만 내겐 친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내 곁에 있었던 것처럼 다가왔다. 그의 관심은 늘 나를 감싸는 듯 했지만 어느새 그 경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가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이틀간 출장을 간 날,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긴 실크 셔츠를 걸쳤다. 그 옷은 허벅지 위까지 내려오는 길이었고 몸에 부드럽게 감겼다. 아무 생각 없이 방으로 걸어가던 중 문이 살짝 열리면서 준호 씨가 나타났다.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으며 멈추었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감기 걸릴까 봐 걱정 안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미소 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나는 어깨를 으쓱이며 여긴 따뜻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살짝 다가와 남성용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다. 그래도 뭔가 걸쳐 그가 내게 다가올 때 나는 그의 숨결을 느꼈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고 위험해 보였다. 내가 잘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 위험한 존재였구나. 그가 돌아서서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나갔고 나는 가슴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실크 셔츠는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덜미를 간지렸다.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과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어젯밤 늦게 잤네. 나는 컵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문이 삐걱거렸거든. 일부러 열어둔 거 아니야 라고 덧붙였다. 내 가슴은 다시 한번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의 손길은 지나칠 때마다 내 팔을 살짝 스쳤고 그가 내 눈을 바라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나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그 실크 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보며 눈길이 내 다리에서 허벅지로 천천히 올라가는 걸 느꼈다. 또 그 셔츠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편해서요. 내가 대답했다. 불편해.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다. 아니,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천천히 내 몸을 훑었고 그가 일어나며 내 옆을 지나칠 때 어깨가 살짝 닿았다. 문 앞에서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너, 내가 뭘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선아.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가 돌아와 주길 바랐지만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셔츠가 몸에 꽉 달라붙어 그의 말과 눈빛이 아직도 내 피부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삐걱하며 열렸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어두운 트레이닝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물 마실래? 아니면 또 셔츠 입고 온 거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가 어두워졌다. 그럼 들어와. 문은 잠겨 있지 않아. 내 마음은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살짝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에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돌아서서 내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더는 못 속이겠어? 내가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그의 속삭임에 가까이 다가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감싸 쥐었고 숨이 막힐 듯 가빠졌다. 실크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 순간 내 안에 숨겨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날 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나는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침대 위에서 나는 실크 셔츠가 몸을 감싸는 촉감과 그가 내게 속삭였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손길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부터 나는 그와 나 사이에 놓인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아침이 밝자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부엌에서 커피를 내왔다. 그의 손길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깊고 복잡했다. 어젯밤 늦게 잤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커피잔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이 삐걱거렸거든. 일부러 열어둔 거 아니야 라고 덧붙였을 때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다. 그날 하루 우리는 마치 서로를 탐색하는 두 사냥꾼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길은 자주 내 팔을 스쳤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오래 내 눈을 마주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긴장감은 우리 사이에 전류처럼 흘렀다. 저녁이 되자 나는 의도적으로 다시 그 실크 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나를 보며 시선이 다리에서 허벅지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또 그 셔츠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편해서요. 내가 대답했다. 불편해.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천천히 내 몸을 훑었고 그가 일어나 내 옆을 지나칠 때 어깨가 살짝 닿았다. 문 앞에서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너, 내가 뭘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선아.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가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랐지만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셔츠가 몸에 꽉 달라붙어 그의 말과 눈빛이 아직도 내 피부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어두운 트레이닝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물 마실래? 아니면 또 셔츠 입고 온 거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가 어두워졌다. 그럼 들어와. 문은 잠겨 있지 않아. 내 마음은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살짝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에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돌아서서 내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더는 못 속이겠어? 내가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그의 속삭임에 가까이 다가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감싸 쥐었고 숨이 막힐 듯 가빠졌다. 실크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 순간 내 안에 숨겨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날 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나는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잠들기 전까지 내 머릿속은 혼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던 말들과 그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내 피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실크 셔츠는 어느새 내 몸에 꼭 달라붙어 그의 존재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다. 그 경계는 사라졌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부엌에서 커피를 내왔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젯밤 늦게 잤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커피잔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진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이 삐걱거렸거든. 일부러 열어둔 거 아니야 라고 덧붙였을 때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의 손길은 지나칠 때마다 내 팔을 살짝 스쳤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오래 내 눈을 마주쳤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긴장감은 우리 사이에 전류처럼 흐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그 실크 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나를 보며 시선이 내 다리에서 허벅지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또 그 셔츠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편해서요. 내가 대답했다. 불편해.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다. 아니,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천천히 내 몸을 훑었고 그가 일어나 내 옆을 지나칠 때 어깨가 살짝 닿았다. 문 앞에서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너, 내가 뭘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선아.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가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랐지만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셔츠가 몸에 꽉 달라붙어 그의 말과 눈빛이 아직도 내 피부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만 그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어두운 트레이닝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물 마실래? 아니면 또 셔츠 입고 온 거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가 어두워졌다. 그럼 들어와. 문은 잠겨 있지 않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살짝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에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돌아서서 내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더는 못 속이겠어? 내가 보이는 걸 원하지 않는 척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그의 속삭임에 가까이 다가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감싸쥐었고 숨이 막힐 듯 가빠졌다. 실크 셔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 순간 내 안에 숨겨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날 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나는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내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박준호 씨와의 그 은밀한 순간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엄마의 남편이자 내게는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 심장은 그 금기를 무너뜨리고 그와 나 사이에 새로운 감정의 문을 열어버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일일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의 존재는 내 삶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의 손길과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기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내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숨기려 애썼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긴장된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것은 마치 치열한 게임 같았다.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며 서로를 시험하는 치명적인 춤. 나는 그가 내게 건넨 그 한마디를 떠올렸다. 내가 게임을 한다면 나도 할 줄 알아야지.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와 나, 둘 다 이미 이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이제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를 맴돌며 마치 두 마리의 사냥꾼처럼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는 지나칠 때마다 내 팔을 살짝 스쳤고 나는 그 손길에 숨을 죽였다. 서로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듯했고 우리 둘 모두 이미 변해버린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한번 그 실크 셔츠를 입고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그의 시선이 내 다리에서 허벅지로 올라가는 걸 느끼며 내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또 그 셔츠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편해서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불편해.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그의 눈빛이 다시 내 몸을 훑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복잡하고 깊은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순간은 너무도 달콤했고 그 무엇도 이끌어내지 못할 강렬함이 있었다. 나는 나 자신과 싸우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이 금지된 관계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손길 하나에도 온몸이 반응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이 금지된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갑자기 내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선아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계속 숨기면서 살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평소와 다른 결심이 느껴졌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더 이상 비밀도 숨김도 없이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다. 엄마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너만 나와 함께 해준다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진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새로운 삶을 약속하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약속 뒤에는 무수한 위험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말한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얼마나 가혹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나를 데리고 작은 도시 강원도 동해로 향했다. 엄마에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나는 친구 집에 간다고 했다. 우리는 낯선 곳에서 작은 원룸을 빌려 처음으로 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우리 곁을 감싸 안았고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자유로워졌다. 그곳에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걸었고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고 나 역시 그런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무거운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아야,
나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고백했다. 나는 아이를 원해. 우리 가족을 만들고 싶어. 그 말에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나는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 젊음의 한가운데서 책임이라는 무게는 너무도 컸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난 준비됐어.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 사이에 놓인 길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그의 고백이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이를 원해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21살, 자유롭고 싶고 꿈꾸고 싶었지. 책임과 무거운 짐을 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진심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간 나는 그의 말과 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가 원하는 가족, 그가 그리는 미래는 너무도 선명했지만 나는 그 속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려 했지만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느 저녁, 나는 그가 운영하는 작은 배 수리 공방을 찾았다. 그는 낡은 배를 고치고 있었고 내 모습에 잠시 멈춰서서 눈을 들었다. 선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정말 미안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아이가 있든 없든 내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서렸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가 무언가 더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깊어졌지만 현실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사랑이란 감정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멸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며칠간 소식이 없던 그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다. 선아야, 큰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내민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온 소식이었다. 그의 배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다 바다 한가운데서 넘어졌고 구조대가 가까스로 그를 구했다는 이야기였다. 내 심장은 멈출 듯 멎었다. 그의 안전이 위태로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걸었고 그 무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두려움과 사랑,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까? 그 물음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날 밤 그의 사고 소식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바다 한가운데서 술에 취한 채 위험에 빠졌다는 그 말은 믿기 어려웠고 동시에 내 가슴을 옥죄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무사함을 기도하며 나는 숨을 죽였다. 우리 사이에 피어난 금지된 사랑이 이제는 생사의 경계에 선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의 불안정했던 모습과 그가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들이 한꺼번에 내게 쏟아져 내렸다. 그가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삶은 마치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고 그 파도에 휩쓸려 나도 함께 휘말리고 있었다. 며칠 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심스러운 약속을 나누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커다란 폭풍 앞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가 맞닥뜨린 가장 극심한 시험이었고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차갑고 떨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너무 무서워 그가 속삭였고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싸워왔는지 나도 모르게 알게 된 순간이었다. 우리는 긴 밤을 함께 보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피어난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의 사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결단으로 빛났고 그의 말투는 한층 단호해졌다. 선아야, 이제 우린 도망칠 수 없어. 함께 맞서야 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숨겨진 비밀도 감춰진 감정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고 우리를 기다리는 어둠은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를 알기에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바닷가 작은 집에서의 평화는 깨지고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그의 사고는 우리 관계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 사이로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선아야, 이제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어. 나는 내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나는 그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와 비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놀라웠고 때로는 두려웠다. 그는 단순한 배수리공이 아니었고 그가 품고 있던 어둠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의 상처와 비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의 손을 꼭 잡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간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삶을 정리했다. 나는 엄마에게서 독립하기로 결심했고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 쪽지에는 우리만이 아는 약속과 사랑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쪽지를 꼭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진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살랑이는 그 순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사랑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믿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이다. 그 페이지에는 고통도, 기쁨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사랑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그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